진짜 영웅은 이런 모습입니다. 새벽 5시 시골 마을의 한 할아버지가 침대에서 일어났습니다. 오늘은 특별한 날이었거든요. 유일한 손자 20살 지훈이가 입대한 지 벌써 3주가 지났습니다. 할아버지는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얘가 군대에서 잘 견디고 있을까? 너무 힘들어하지는 않을까? 걱정이 앞서는 마음에 면회일도 아닌데 무작정 부대로 향했습니다. 이 이야기는 실제로 일어난 일을 바탕으로 재구성한 것입니다. 진짜 영웅이 어떤 모습인지 여러분께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할아버지의 여행길. 새벽 첫 차를 타고. 할아버지의 이름은 박철수가며 올해 78세입니다. 아내를 잃은 지 5년이 지났고 지금은 혼자 시골에서 작은 밭을 가꾸며 살고 있습니다. 지훈아, 할아버지가 꼭 보러 갈게. 며칠 전 받은 손자의 전화가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목소리는 밝았지만 할아버지는 알 수 있었습니다. 애가 많이 힘들어한다는 걸. 새벽 5시 30분 할아버지는 마을 버스를 탔습니다. 손에는 직접 만든 김치와 고추장이 들어있는 보따리. 지훈이가 어릴 때부터 좋아했던 것들이었습니다. 3시간을 달려 시내 터미널에서 다시 시외버스로 갈아탔습니다. 좁은 좌석에 몸을 맡긴 채 할아버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내가 젊었을 때는 기억 속의 군대. 1960년대 20살의 박철수는 같은 길을 걸었습니다. 하지만 그때는 지금과 상황이 달랐죠. 아버지, 저 군대 갑니다. 그래, 나라 지키고 와라. 당시 할아버지의 아버지도 일제강점기를 겪었던 분이었습니다. 나라의 소중함을 누구보다 잘 알았죠. 군대에서 박철수는 특수부대에 배치되었습니다. 1968년 그 유명한 2.1 사태가 벌어졌을 때 북한 무장 공비들이 청와대를 습격하려던 그 사건. 당시 이등병이었던 박철수는 수색작전에 투입되었습니다. 3일간 산속을 헤매며 동료들과 함께 적을 추격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박철수는 부상당한 전우를 구하려다 자신도 다쳤습니다. 왼쪽 다리에 총상을 입었지만 끝까지 임무를 완수했죠. 그 공로로 무공훈장을 받았습니다. 2부 냉혹한 현실. 부대 앞에서 오후 2시 할아버지는 드디어 부대 앞에 도착했습니다. 하지만 다리가 아파서 조금씩 절뚝거렸습니다. 오래전 입은 상처가 나이가 들수록 더 아팠거든요. 실례합니다. 정문 앞에서 할아버지는 경비병에게 다가갔습니다. 면회 신청을 하고 싶습니다. 제 손자가 여기 있어요. 경비병은 20대 초반의 일병이었습니다. 규정대로만 행동하라고 배운 그는 딱딱하게 대답했습니다. 면회일은 일요일입니다. 오늘은 수요일이고 면회 불가합니다. 아, 그렇군요. 하지만 제가 멀리서 왔는데. 죄송합니다. 규정입니다. 그 사람들의 시선. 주변에는 몇몇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근처 상점 주인들, 지나가던 시민들. 저 할아버지 좀 불쌍하네. 면회일도 모르고 왔나 봐. 요즘 노인분들이 그래. 미리 확인을 해야지. 할아버지는 이런 말들을 들었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묵묵히 서 있었죠. 혹시 잠깐이라도 볼 수 없을까요? 3주 만에 와서 정말 잠깐만이라도. 목소리에는 간절함이 배어 있었습니다. 정말 죄송하지만 안 됩니다. 상급자도 같은 말씀을 하실 겁니다. 손자의 편지. 할아버지는 주머니에서 구겨진 편지를 꺼냈습니다. 지훈이가 보낸 첫 편지였어요. 할아버지, 안녕하세요. 군대 생활이 생각보다 힘들어요. 훈련도 어렵고 집이 그리워요. 특히 할아버지가 끓여주신 된장찌개가 그리워요. 할아버지 다리는 괜찮으세요? 약은 꼭 챙겨 드시고요. 면회 때 꼭 와주세요. 보고 싶어요. 편지를 읽으며 할아버지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이 편지 봐주세요. 제 손자가 보낸 거예요. 애가 많이 힘들어해요. 정말 잠깐만. 경비병도 잠시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규정은 규정이었어요. 3부 예상치 못한 전개. 할아버지의 전화. 할아버지는 정문 앞 벤치에 앉았습니다. 돌아가기엔 너무 아까웠고 그렇다고 들어갈 방법도 없었죠. 그때 할아버지는 오래된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주소록을 천천히 찾아보더니 한 번호를 찾았습니다.
김대령. 40년 만에 걸어보는 전화였습니다. 여보세요? 김대령님이신가요? 전화 너머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이 목소리. 설마 박철수 선배님이세요? 그래, 오랜만이야. 선배님, 정말 오랜만입니다. 어떻게 지내셨어요? 김대령은 현재 국방부에서 근무하는 이성 장군이었습니다. 젊었을 때 박철수와 같은 부대에서 복무했던 후배였죠. 과거의 인연. 선배님이 저를 구해주신 일 평생 잊지 못합니다. 1971년 김대령은 당시 이등병이었습니다. 훈련 중 실족해서 절벽에서 떨어질 뻔했는데 상병이었던 박철수가 목숨을 걸고 구해줬었거든요. 그런 옛날 이야기는 그만하고 사실 부탁이 있어서 전화했어. 박철수는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손자를 보러 왔지만 면회일이 아니라서 막혔다고. 어느 부대세요? 부대명을 듣자마자 김대령은 알았습니다. 자신의 직속 부대 중 하나였거든요. 선배님 걱정 마세요. 제가 바로 조치하겠습니다. 급변하는 상황. 10분 뒤 정문 앞이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경비병의 무전기에서 갑자기 지시가 내려왔습니다. 정문 앞에 계신 박철수님을 즉시 안내하라. 최고 예우로 모셔라. 경비병은 당황했습니다. 방금까지 돌려보내려던 할아버지가 갑자기 VIP가 된 상황이었으니까요. 곧이어 중대장이 직접 뛰어왔습니다. 뒤이어 대대장까지. 박철수 선배님이신가요? 할아버지는 어리둥절했습니다. 사부 밝혀지는 진실. 뒤늦은 인식. 선배님 정말 죄송합니다. 몰라 뵈어서. 중대장은 90도로 인사를 했습니다. 사실 군대에는 아직도 박철수의 이름이 남아 있었습니다. 특수부대 역사관에 그의 사진과 함께 공적이 기록되어 있었거든요. 1968년 1일 사태 진압 작전 참여. 부상 전후 구조로 무공훈장 수상. 모범적인 군 복무로 타 장병들의 귀감이 됨. 하지만 박철수는 전역 후 시골로 내려가 조용히 살았습니다. 자신의 공적을 자랑하지도 않았고 손자에게조차 자세히 말한 적이 없었어요. 손자와의 만남. 지훈이를 불러와. 곧 훈련복을 입은 지훈이가 뛰어왔습니다. 할아버지를 보자마자 눈물부터 글썽했어요. 할아버지, 어떻게 여기까지? 보고 싶어서 왔지. 많이 힘들었나? 아니에요. 괜찮아요. 하지만 할아버지는 알 수 있었습니다. 손자가 많이 야위었다는 것을. 이것 좀 드세요. 할아버지는 보따리를 풀었습니다. 직접 담근 김치와 고추장 그리고 사탕들. 규정상 이런 것들은. 중대장이 말을 꺼내려다가 멈췄습니다. 오늘만큼은 괜찮습니다. 진짜 교육. 할아버지는 지훈이와 함께 앉았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자신의 군대 이야기를 들려줬어요. 할아버지도 옛날에 군대에서 힘든 적이 많았어. 하지만 그때마다 생각했지. 나라를 지키는 일이구나라고. 지훈이는 처음 듣는 이야기였습니다. 전우를 구하려다 다쳤을 때도 이게 진짜 군인의 길이구나라고 생각했어. 주변에 있던 장병들도 할아버지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힘들 때마다 포기하고 싶을 때마다 누군가는 해야 할 일이라는 걸 기억해라. 오부 감동의 피날레. 할아버지의 조언. 지훈아, 군대는 힘들어. 당연한 거야. 하지만 여기서 배우는 건 단순히 훈련만이 아니야. 할아버지는 지훈이의 손을 잡았습니다. 책임감, 동료애, 그리고 인내심. 이런 것들은 평생 너에게 도움이 될 거야. 지훈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할아버지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마음에 새겨졌어요. 할아버지, 저 잘할 수 있을까요? 물론이지. 넌 우리 집안의 자랑스러운 후손이야. 부대원들의 변화. 이 광경을 지켜본 부대원들은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처음에 할아버지를 냉정하게 돌려보내려던 경비병은 깊이 반성하게 되었어요. 겉모습만 보고 판단하면 안 되겠구나. 중대장은 이날을 계기로 새로운 교육 프로그램을 만들었습니다. 진짜 영웅을 만나다라는 제목으로 참전 용사들을 초청해 경험담을 듣는 시간이었죠. 작별 인사. 해가 지기 전 할아버지는 부대를 떠날 준비를 했습니다. 지훈아, 할아버지는 이제 가야겠다.
할아버지, 정말 감사해요. 오늘 할아버지 덕분에 많은 걸 깨달았어요. 그래, 힘내라. 할아버지가 항상 응원하고 있어. 부대 전체가 할아버지를 배웅했습니다. 중대장부터 막내 이병까지 모든 장병들이 나와서 정중히 인사를 드렸어요. 에필로그 진정한 영웅의 의미. 3개월 후, 지훈이는 모범병사로 선발되었습니다. 할아버지의 조언을 마음에 새기고 열심히 복무한 결과였어요. 편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저 이제 진짜 군인이 된 것 같아요. 힘들 때마다 할아버지 생각을 해요. 할아버지처럼 멋진 사람이 되고 싶어요. 할아버지의 일상. 할아버지는 여전히 시골에서 조용히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동네 사람들이 조금 다르게 봐요. 우리 동네에 진짜 영웅이 살고 있었구나. 그 소문을 듣고 초등학교에서 할아버지에게 특강을 요청했습니다. 아이들에게 나라 사랑의 참된 의미를 들려달라고요. 진짜 영웅은 거창한 사람이 아니에요. 묵묵히 자기 일을 하는 사람이죠. 우리에게 주는 교훈.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많은 것을 시사합니다. 첫째, 겉모습으로 사람을 판단하면 안 된다는 것. 둘째, 진정한 영웅은 화려함 속에 있지 않다는 것. 셋째, 작은 배려와 관심이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박철수 할아버지 같은 분들이 지금의 우리나라를 만들었습니다. 그분들의 희생과 헌신을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마무리 메시지. 여러분도 일상에서 이런 할아버지, 할머니들을 만나실 겁니다. 조용히 살아가시지만 그분들 안에는 큰 이야기가 숨어 있을지도 몰라요. 조금 더 따뜻한 시선으로, 조금 더 깊은 관심으로 바라본다면 우리 사회는 더욱 아름다워질 것입니다. 진짜 영웅은 바로 우리 옆에 있습니다. 당신도 누군가에게는 영웅일 수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실화를 바탕으로 각색한 것입니다. 우리 주변의 모든 어르신들께 깊은 존경을 표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울림을 주었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함께 해주세요. 그리고 기억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삶도 누군가에게는 커다란 울림과 힘이 될 수 있습니다.